안녕하세요. 선진사회라는 것은 빈곤층의 생활이 그래도 자신이 생활권을 가지고 행복감을 약간씩 느끼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고요. 특히 그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곳이 선진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빈민층에 대한 그 예산을 줄였다는 것하고요. 또 한 가지는 한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보고 그 모든 정치인들이 왜 자신이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반성 좀 하면 안 되나요? 어떻게 300명 이상 되고 또 그 기타 그 국회의원뿐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? 왜 자신들이 도대체 한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질문하지 않고 살고 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. 이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가지고 죽음을 당하기 전에 4개월 전이라 그러죠. 문재인 대통령에게 팻말을 써가지고 자기가 그런 사진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. 비정규직 노동자랑 만나서 노동 악법을 좀 없애는, 그리고 불법 파견을 좀 없애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그 손팻말을 들었던 적이 있다 합니다. 이 아까운 젊은 이의 죽음을 보고 지금 모든 한국의 그 신문, 언론, 기사들은 이런 것을 기사화해서 좀 더 크게 기사하고 방송에서도 얘기해서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안 되나요?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 수많은 정책들이 안전과 또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정책들을 세웠기 때문입니다. 억강부약이라는 정신, 그 간단한 논리를 정치인들이 그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생각으로 갖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죠. 특히 노동 시간과 임금 그리고 그 노동 문제는 생활권의 문제예요. 이거는 인권의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. 우리가 왜 인권 문제를 다룬다 그러면서 왜 동성애, 여성의 그 성에 관한 그 미투 운동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에서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주지 않고 하청 업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외주 업체를 대기업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리고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을 외주 업체에 보러 지라 그러니까 점점 그 노동 조건이 안 좋아지는데 어떻게 한국의 젊은이들 보고 그 업체에서 일하라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제 이상호 기자가 말한 대로 하청업체의 노동자 재해 사망률은 원천 근무자에 비해서 8배나 많다 그러네요. 세상에. 이런 문제를,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인들이 할 일이죠. 그리고 김경수 그 지사죠. 경남 지사에 대해서 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
똑같이 그러니까 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. 그렇게 이재명 지사가 말하니까 김경수 지사도 거의 같은 소리를 반복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김경수 지사의 경우는 증인이 또 증거가 확실하고 이미 기소된 사건이죠.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증거를 만들려고 털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기소 겨우 시킨 사건 아닙니까? 그런데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한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확실히 댓글 부대가 아직도 활약하고 있더라고요. 어떻게 왜 그런 차이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? 그러면 그 댓글 부대가 진짜 큰 문제라는 것이죠.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데 절대로 한국이 가진 문제를 해결할 해결 능력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. 중앙정부에서 내주는 예산이나 잘 그 인프라나 만들고 그 막연한 그 팬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? 그러니까 우리 김경수 지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미지 정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지만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해온 그 정책들을 보면 그 12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런 정책들을 보면 진짜 거의 비교 상대가 안 되죠.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그렇게 못 살게 구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. 전반적으로 그 여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일보가 하는 소리 좀 보세요.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하는 소리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. 이해찬의 선택이 악수일까요? 묘수일까요?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뇌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. 어떻게 이런 식으로 아무리 홍석현을 밀어주는 세계일보라 하더라도 이러면 안 되죠. 그럼 결국에 가서는 전체적인 더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. 네.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그 국회의원들 연봉이나 올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오래가장님 유튜버이시죠. 그분이 이제 분석한 거를 보니까 그분도 미국에 사시죠. 그런데 이제 미국의 그 국회의원의 연봉과 맞먹는 연봉을 한국 국회의원이 갖는다 그러네요.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GDP 대비 한국보다 2배 정도 되잖아요.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은데도 국회의원들이 또 일을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잔다?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. 한국 국회의원들 맨날 자고 또 진짜 말할 수 없이 일들을 못하면서 말이죠. 어떻게 연봉이나 올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이재명 지사를 이번에 탈당시키자라는 명단 4명을 보았더니요. 처음에 이제 맨 첫 주자로 박주민 씨의 경우는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정치 후원금을 가장 빠르게 많이 모은 자로 유명하고 또 그동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지 조국 그 민정수석의 인권 개념에 아주 푹 물든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예멘 난민을 그 제주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전국 규모로 다닐 수 있게 하자는 법을 또 제안을 했고요. 동성애를 또 합법화시키자고 했고 또 메갈리아의 친메갈리아의 그런 쪽으로 무슨 모임에 참석했다고 그런 말을 듣는 박주민이더라고요. 그런데 또 제가 얼핏 그 댓글에 보니까
전해철과 또 좀 끈이 있다고 그러네요. 박주민이.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김혜영인데 김혜영은 부산 출신이고 문재인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천주교 신자죠. 뭐 전해철도 천주교 신자지만. 그 다음 사람이 박광원인데 이 사람은 삼성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유시민과 아주 절친이었었죠. 그 다음에 홍영표, 이분은 뭐 홍석현 홍씨이시고 글쎄요, 당 전체를 이끄는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지사처럼 보석 같은 사람을 내치려고 한다는 게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어떻게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참 걱정이 되네요. 이재명 지사의 경우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단속을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. 뭐 학교 급식에 대한 그런 검사를 철저히 하겠다. 아주 우리가 뭐 이렇게 이미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치를 실사구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느끼죠. 우리 여성 팬들도 많아지고 있죠.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. 그리고 화웨이의 문제는 알아보니까 그 설립자가 중국군 통신장비 출신이라 그러네요. 그래서 미국에서 판매된 수백만 명의 화웨이 폰에서 백도어가 발견됐다고 그래요. 백도어라는 건 그 개인이 쓰는 모든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 뭐 어딘가 그 정보가 간다는 거죠. 그대로. 그래서 미국은 공식적으로 그 화웨이나 GTE 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특히 군 계통의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고 공식적으로도 이걸 사용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네요. 그리고 삼성의 삼바 재상장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조치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, 그 증거물을 누가 올렸길래 제가 가져왔습니다. 왜냐하면 자본 투자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투명성을 위해서 엄격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죠?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놀란 것은요. 레고랜드 있죠? 강원도 에서 무슨 유적지를 없애고 만든다는 그 레고랜드 그거를 이번 달 14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뭘 결정하냐면요. 그것을 어떻게 짓는다 만다 뭐 이런 거에 결정인 것 같아요. 근데 영국계 회사가 그러니까 그 레고랜드 그 땅을 100년 무상 임대를 하게 됐다 그러나요? 그리고 실제로 강원도는 수익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고요. 근데 왜 땅을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? 뭐 홍콩 짱 날 생각이신가요? 왜 이런 식으로 땅들을 우습게 다른 나라에 이렇게 쓰게 하는지 이것도 참 이상한 일이에요. 제주도에도 그런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러죠. 제가 그거는 모르는데 제가 들은 소리라 아무튼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.